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증시 일정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주 증시 일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정은 3월 12일입니다. 미국의 서머타임이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한국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열리는 시간하고 마감되는 시간이 변경이 되는데 우선 오후 10시 30분으로 1시간 빨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1시 30분에 미국 시장이 열렸는데 이제 10시 30분에 미국은 개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감 시간도 오전 6시에서 오전 5시로 1시간 정도가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열려서 오전 5시에 시장이 마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서머타임이 끝나게 되면은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이 바뀌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한 11월쯤 되면 그때 가서 바뀌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중요 일정은 3월 14일에 유럽에서 핵심 원자재법 CRMA라고 하는 이 핵심 원자재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내에서 생산이 된 리튬이나 히토류 등 원자재가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세금과 보조금 등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골자일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향후의 공급망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동시에 탄소 중립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법안인데요. 결국 유럽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 CRMA 법안을 통해 가지고 유럽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화, 글로벌화 되고 있는 게 아니고 탈세계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각자 무언가 살아남기 위한 자국의 또는 그 지역별 보호무역주의처럼 이러한 형태의 법안들이 자꾸 등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이 해외 수출 여기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의 이런 정책이나 법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지금 이 핵심 원자재법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결국 핵심 광물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세부 내용들이 나올 테니까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가지고 나올지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중요 일정은 삼성전자 이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하면 주총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3월 셋째 주 그리고 넷째 주에 이 주주총회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주주총회를 다 참석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일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좀 분산을 시켜라. 이런 것도 권고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3월 셋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금요일에 이 정기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3월 15일 그나마 좀 분산될 수 있는 시점에 정기 주총이 열리게 되겠고요. 삼성은 주총 열리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임원진의 어떤 변동이나 등기이사 이재용 회장의 거취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총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한 번씩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중요 일정은 인터배터리 그리고 EV 트렌드라고 해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산업 자동화 전시회 다녀왔는데요. 3월 달에
각 섹터별로 전시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통상 모든 기업들이 1월달, 2월달은 뭐 사업 계획도 잡고 뭐 예산도 짜고 그런 시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뭔가 확정이 다 된 상태, 그리고 그 전년도 실적들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올해 새롭게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의지들이 담기겠죠. 그래서 3월 달에 각종 전시회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전시회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제품들, 신기술들 많이 공개도 하고요. 기술 세미나, 뭐 간담회 이런 것들 많이 진행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행사를 굉장히 많이 가봤어요. 여러 차례 가봤고, 갈 때마다 비슷한 제품도 있지만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요. 새로운 뉴스가 또 등장을 하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시즌적으로 무언가 다시 이야기되면서 재조명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또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들 있으시면은 한 번씩 이런데 가셔가지고 부스 방문도 해보시고 한 번씩 이 기업에 대해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직접 실물도 보기도 하고 네, 그런 자리들이니까 저는 이런 자리들 많이 가보셔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못 가보시는 분들도 뉴스나 뭐 유튜브 요새는 너무 잘 돼 있어요. 잘 나오니까요. 한 번씩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만한 일정은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간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안건들 논의가 되겠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 2019년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그 수출 제한을 걸었던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그 수출 제한 품목들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좀 키워야 되겠다 싶은 국산화가 필요하다 싶은 이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요 일정들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그 기업들이 다시 뭐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약간 있었는데 제가 볼 땐 거의 타격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이 이슈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또는 2차전지 우리가 좀 앞서 나가고 있고 주도하고 있는 사람 내에서 소재 부품 장비들의 국산화는 꾸준히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산업적으로 활용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 이건 나중에 따져봐야 되고요. 삼성전자, 뭐 LG전자, 삼성 SDI, 그 다음에 뭐 LG 뭐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 대기업들은요, 어떤 특정 소재나 부품 장비를 잘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쓰던 것들을 웬만하면 잘 바꾸진 않아요. 그만큼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잘못 무언가 바꿨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크게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잘 바꾸지는 않지만, 대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월등히 안정성이나 어떤 소재, 부품, 장비의 특성이 좋아가지고 꼭 써야겠다 그럴 경우는 바뀝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특별히 잘 바뀌지는 않고요. 일본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국산화 니즈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수출 규제로 반사수혜를 볼 법한 기업들이 다시 피해를 보거나 그런 경우들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증시 일정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뉴스나 뭐 개별 기업들의 사업 내용들 잘 찾아보시면서 일정 체크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